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강원도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현재 8개 선거구 중 한석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비례대표 배정을 통해 현 수준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단순 인구 비례로 배분할 경우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한석이 통폐합 우선 대상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어들면 인구 상한선은 30만 명, 하한선은 15만 명, 인구가 13만 명인 속초, 고성, 양양은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 8석인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선거구와 붙이는 과정에서 기형적인 선거구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 배정에서 강원도의 입장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례대표 배정 권역에서 강원도는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과 함께 3권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10석이 배정됐습니다. 강원도 인구는 충남에 뒤지지만 충북, 대전과 비슷한 만큼 인구 비례를 따져도 적어도 2석 확보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강원도의 바람일 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몫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 국면에서 강원도의 정치력 약화를 막을 수 있는 도민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군장병들이 평일 일과를 마치고 외출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벌써 2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모여있는 전방 지역의 저녁 풍경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군장병과 지역 주민 모두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이 되자 군부대 버스에서 군인들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한산했던 읍내는 오가는 군장병들로 붐빕니다. 군장병들이 평일에도 외출을 나오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택시입니다. 9시에까지 복귀를 하니까 여기 군인들이 나오면은 뭐 택시들이 뭐 잠깐 뭐 한 30분 동안은 왔다 갔다 해요. 그때가 조금 바쁘지 좀. 군장병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군대 내에서 팔지 않는 거면은 정기 외출 혹은 외박 혹은 휴가까지 기다렸다가 사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평일 외출이 생기면서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PC방과 치킨, 피자 음식점 등 군장병 취향에 맞는 버스터미널 주변 상점들만 특수를 보고 있습니다. 병사들 외출 외박에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있다 보니까 한 20-30% 매출이 상승됐어요. 외출 군장병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군장병 외출은 한 달에 최대 2번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고성 지역에서만 하루 최대 1,000명 이상의 군장병들이 외출을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군장병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외출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미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갔다가 또 며칠 안 쉬고 그러니까. 4시간 외출 가운데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체류 시간이 짧고 문화생활을 즐길 거리도 부족해 평일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장병들이 외출을 나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군부대 밖을 더 재밌고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 시내 곳곳에 비어있는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은 증가하고 신규 창업마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개통과 올림픽 이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월화거리입니다. 하지만 2층 상가는 대부분 비어있고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상가들도 문을 닫거나 상가를 내놨지만 별 반응이 없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구시가지의 빈 상가가 계속 늘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택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목이 좋은 상가에도 임대 광고가 붙어 있고 2, 3층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올림픽 때 잠깐 들어왔던 상가들까지 빠지면서 빈 상가가 더 늘었습니다. 신택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신규 창업을 못하시고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지난해 12월 기준 강릉시의 폐업자는 3,600여 명으로 전년보다 5%인 170여 명 늘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5,260여 명으로 1년 새 8%인 470여 명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 이후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재를 양성해서 강릉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우리 강릉선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관광객과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상가 공실까지 늘고 폐업도 증가하면서 강릉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개발 사업비 부담을 놓고 강원도와 동해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강원도에 전액을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이곳 북평지구는 당초 지정 면적 중에 89%가 축소됐습니다. 망상지구도 40%가 해제됐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마을 개발이 지연된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해당 지역의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과 소하천 준설, 배수로 신설 같은 것들입니다. 동해시와 동해지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강원도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으로 시작됐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인 만큼 일반 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보았으니까 특별지원사업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100% 강원도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생각입니다. 보상비를 동해시가 전액 부담하면 공사비만 50%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동해시가 합의해놓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50대 50이죠, 현재로는. 대체 안에 합의한 안대로 이렇게 계속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동해시는 서로의 요구사항이 오가기만 했지 공사비만 5대5로 합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자신들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데다 합의 여부를 놓고도 말이 엇갈리고 있어 예산 반영과 사업 착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도심숲 등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막대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56헥타르인데 이 중 15헥타르가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됩니다. 옛 캠프 페이지에 축구장 20개 정도를 합친 크기의 숲이 조성되는 겁니다.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피해가 극심하자 춘천시가 미세먼지 차단 숲을 포함한 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도심 속 숲을 더 늘리는 겁니다. 1헥타르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168kg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심 내 숲에서 생성된 기류 또는 외곽 지역의 신선한 공기가 녹지축을 따라 이동하는 바람이 생겨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 열섬 현상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도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면
도심 내 자동차 운행이 줄어든다는 판단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녹색 교통도시 만들기를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도록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로 먼지 청소 장비 확충과 농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꼽혔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춘천시는 13개 사업에 7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춘천 지역이 각종 환경 규제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데 비해 미세먼지 피해가 크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일군 사령부 부지 환원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국방부 앞에서 부지 환원을 촉구하는 상경 시위를 벌이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시민 400여 명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60년 넘게 군이 사용한 일군 사령부 부지를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주 범시민대책위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수차례 부지 환원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없자 생업을 뒤로하고 상경 집회에 나선 겁니다. 일군 사령부 부지를 시민들에게 반환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언론 쪽에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작태에 저희 시민들이 붕괴를 해서 오늘 국방부까지 상경 집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수립된 부대 활용 계획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령부 부지에 기습적으로 창설된 화력여단도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로부터 부지 환원 촉구 성명서와 2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은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시랑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대책이나 이런 거 연락할 수 있고요. 원주시는 군사령부 부지에 평화박물관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방안 등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국방부가 부지 환원과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강경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는 화천 평화의댐 구간과 고성 제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 구간의 민통선 북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평화의댐에서 안동철교 구간 1,285만 제곱미터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 해당 지역 군부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 구간의 민통선 일부 북상한 협의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지방의회 중 겸직과 영리거래 금지 조항을 이행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곳이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10월에 권고한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재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 점검 결과 강원도에서 이행한 지방의회는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 철원군의회, 횡성군의회 등 4곳이었습니다. 또 강릉시의회와 평창군의회는 일부만 이행했습니다. 반면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시군의회가 13곳에 달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구름 많은 뒤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9도에서 21도, 영서 지역은 17도에서 21도, 강원 산지는 16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내일 오후를 기해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또 동해 중부 먼바다는 내일 새벽에,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내일 오후를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강원도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사례 판정을 통해 확인된 C형 간염 피해자들에게는 총 14억 4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국비로 지원하고 7억 2천만 원은 강원도와 원주시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즉각 추경 예산 확보에 착수했고 빠르면 오는 6월 치료비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릉시가 북방 물류기지 거점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릉시는 남북경제협력과 북방 경제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물류시설 종합개발계획에 강릉 북방 물류기지 거점 건설 반영을 정부 간담회에서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3,863억 원을 투입해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 일환 95만 제곱미터에 물류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와 주거시설 등 국가물류기본계획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쇠운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 5개 공공시설에 오는 5월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1년에 2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또 시의회 앞 주차장에 150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연간 1,500만 원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치매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삼척시는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억체험실과 검진실, 상담실, 치매 가족 카페 등을 갖춘 치매 안심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는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등 11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치매 상담부터 검진과 환자 관리,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도내 공공 민간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원주국토청은 올해 공공시설물은 5월과 10월, 민간시설물은 9월에 점검할 계획이며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건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실태, 하자관리와 부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 30개 기관 797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최근 도내 실물 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은 증가 전환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제조업 생산은 7.5% 증가해 지난해 12월 1% 감소해서 증가 전환됐습니다. 또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 떨어져 1월 마이너스 0.5%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됐고 전세 가격도 0.2% 떨어져 전달 0.5% 하락에 비해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11개 학교에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이달 말까지 신규 지원 신청을 받아 2개 학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와 도교육청 예산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올겨울 지역 특색을 살린 겨울 축제들을 열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춘천 지역에만 겨울 축제가 없다며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겨울 축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